장마가 시작된 여름철, 식중독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5월 김해의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손님 3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이 가운데 60대 남성 1명이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원인은 냉면이 아니라 냉면 안에 든 계란 때문이었는데요. 이용주 PD가 자세한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김해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 식중독 사건을 방송까지 한 이유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냉면을 먹고 식중독이 난 아버지가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곳은 냉면의 고명으로 올려지는 달걀지단. 달걀에 있던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김해시는 해당 식당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한편 달걀을 상온에 보관한 점에 대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욘디 이용주입니다. 네, 이 식중독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근데 기사에서 보니까 한 남성이 폐혈성 쇼크가 와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게 있는데 이 폐혈성 쇼크 정확히 무엇인가요? 폐혈성 shock이라는 거는 폐혈돼서 쇼크가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폐혈은 폐자는 한자로 실패하다, 졌다 할 때 폐자예요. 그래서 무너질 폐인데요. 혈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혈관이 무너져서 이로 인해서 쇼크가 오는 건데 여러분들 쇼크 오면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그 혈관에 돌아다니던 애들이 혈관벽이 무너지면서 뇌나 심장 이런 데를 공격하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식중독으로도 충분히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사망하셨던 분도 원인 알고 봤더니 살모넬라라고 되어 있는데 살모넬라 균도 감염이 돼서 이렇게까지 되면 사망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염의 3대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염원, 그러니까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오늘 이야기하는 살모넬라 이런 애들은 감염원이 되고 숙주, 우리 사람의 건강 상태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은 이걸로 이제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데 이제 뭐 어린이나 소아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같은 양의 살모넬라 공격을 받더라도 좀 더 취약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이런 요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적시에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거나 그분이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상태였으면 사망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날 냉면을 섭취한 800여 명 사람 중에 34명만 식중독을 걸렸는데 이렇게 일부만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아주 건강한 성인들은 그 800명 중에 그걸 설령 먹었다 하더라도 그냥 배탈이 좀 나는 정도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정도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요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뭐 손도 잘 씻고 평상시 위생 상태, 그 다음에 그 집안의 환경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그 결과가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 해당 사고를 보니까 냉면에 올려져 있던 달걀 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는데요. 이 달걀, 계란 정말로 위험할까요? 사실 살모넬라로 제일 유명한 게 계란이고요. 계란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 한 5년간 통계를 보시면은 15건의 계란 관련된 살모넬라 식중독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환자 수가 4,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환자 수는 꽤 높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이용한 어떤 비스킷, 과자, 그 다음은 이제 고기나 유제품도 살모넬라균. 사실 살모넬라균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하수구 같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균인데 사람한테 안 와도 그냥 이런 표면에서도 며칠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력도 대단히 높고 어디나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 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로가 계란, 우유, 고기 같은 거에 위생적이지 않은 걸 섭취했을 때 그때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이 달걀지단이라고 해봤자 냉면은 진짜 이만큼 올라가는 게 전부인데 이 정도 소량으로도 감염이 되나 봐요? 우리가 봤을 때
지단 한 줄에 뭐 근데 여기에 살모넬라가 몇 마리 붙을 수 있냐? 엄청 많이 붙을 수 있죠. 살모넬라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만큼만 먹어도 상당히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꼭 지단을 안 먹어도요, 이 지단을 만들고 잘랐던 그 도마나 칼에 살모넬라가 이제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다 뭐 다른 뭐 수육을 썬다거나 막 이렇게 되면 다른 음식으로도 옮겨가기 때문에 시작은 계란이었지만 그 조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 냉면 국물에도 있을 수 있고 면에도 있고 거기 들어있는 고기 위에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계란 요리인데 이 계란 조리법이나 보관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살모넬라가 눈에 보이면 좋은데 그럼 되게 관리하기가 편한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요거를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살 때 냉장 보관이 잘 돼 있는 걸 사서 최대한 빨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제일 원탑은 손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여기 살모넬라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을 씻고 조리하시고 이러면은 금방금방 다른데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분리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계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딱 이렇게 까게 들어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요리하실 때 아까 말한 대로 뭐 예를 들어 지단을 만든다 그럼 그때 썼던 도마나 이게 뭐 뜨거우니까 살균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살아남는 애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계란, 생선, 이렇게 특히 여름에는 채소 이런 것들은 도마랑 칼을 조금 다르게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 적어도 위생시설,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이거를 준수하셔야 이런 집단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날계란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날계란을 가끔 드시는 분들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 약간 쌍화차에 띄어 드시거나 아니면은 목에 뭐 노래하시는 분들 중에 드시는데 요거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익혀 드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살모넬라가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 요즘 같은 6월이 아니고 6월, 7월이 아니고 8월, 9월이에요. 9월이 제일 피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석까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균이 살모넬라 균인데 요때는 웬만하면은 이제 익혀 먹는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진 계란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깨진 계란은 그 살모넬라 균이 계란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가끔 왜 우리 요즘 새벽 배송하거나 이러면 계란이 깨져서 오거든요. 그럼 이게 몇 시간 전에 깨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교환하시거나 폐기하셔야 되고 내가 제대로 된 걸 샀는데 들고 오다 깨졌다. 이럴 때는 흰 노른자가 터졌냐 안 터졌냐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 영상 또 있어요. 비욘디 밥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프신 분들은 내가 장염인지 또 식중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텐데 맞아요. 이 구분법이 따로 있을까요? 장염과 식중독 구분하는 거는 진짜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염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그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잘 생기는 분들 계셔요. 여름에 뭐 찬 거 먹으면은 장염처럼 배탈 설사 나오는. 그러니까 장에 뭔가 염증이 일어나는 모든 게 장염이라는 개념이면 그 중에 그런 화학물질 아니면은 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 요런 애들로 인해서 열도 나고 뭐 요런 증상이 있는 거를 모아서 식중독이었다. 식중독에 의한 장염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염이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흔하죠. 이게 그럼 증상이 바로 나타나나요? 잠복기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식중독은 이제 잠복기 개념이 있어요. 근데 바로 나타나는 애들이 있고 조금 길게, 그러니까 그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독소에 의해서 그 독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거의 먹고 한 2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독소를 안 만드는 세균 같은 경우는 한 16시간. 지금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조금 그래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6시간 이상,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저녁이나 점심에 드셨으면 다음 날이나 그날 밤 이렇게 아프신 거고요. 요 살모넬라균은 이제 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장벽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기다 보니까 잠복기가 조금 긴 거고, 아예 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거의 바로 나타나요. 그럼 환자가 이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사제 같은 경우도 생각하시던데. 일단은 보통 설사를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설사가 제일 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토, 열나고 배 아프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설사가 나면 일단은 뭘 먹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지사제를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독소가 생기는 균의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거를 몸 밖으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구토 아니면 설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한 이틀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쏴버리는 게, 몸 밖으로 많이 버리는 게, 설사를 해버리는 게 더 낫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사제는 특히 이런 시기에는 뭐 설사가 나왔다고 바로 드시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이 설사를 함으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지거나 탈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할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쓰는 거지, 처음부터 이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쓰면 오히려 독소만 내 몸에 계속 가두고 있는 거라서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장염 증상이 있으시면 지사제는 최대한 늦게, 이렇게 설사하면 독소가 빠지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실 탈수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좀 드시는 게 좋은데 염분이 좀 있는 거를 그때는 드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이온 음료 같은 거를 조금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